나윤금 씨,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저염식이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럼 저염식이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의학에서 저염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로 혈압 때문인데 사실 모든 사람이 저염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염식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1세 나윤금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젊을 땐 뭐든 먹어도 괜찮고 밤새워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나이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붓고 자다가 쥐가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노화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이 몸 상태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한의원에서는 기혈이 약해졌네요. 그러면서 약을 받아오고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근데요, 도무지 낫질 않더라고요. 밤에 다리도 붓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혈압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옆집 박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윤금 씨, 혹시 소금 제대로 드세요? 아이고, 박 여사님, 저는 싱겁게 먹어요. 고혈압도 걱정되고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 여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씨, 그거 아세요?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소금 없이 살 수 없어요. 피도 세포도 신경도 다 소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너무 줄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붓는다고요. 이 말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금을 줄이면 건강해진다면서요? 병원에서도 소금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늘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너무 궁금해서 소금에 대한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소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제 몸을 직접 실험해 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리 붓기가 가라앉고 소화가 편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평생 소금 줄여야 한다고만 들었을까? 소금이 정말 몸에 해로운 걸까? 그럼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걸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이 바뀝니다. 고대 중국의 명의 손사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무조건 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 뭔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걸 제대로 채워줘야 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소금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평생 소금은 건강의 적이다 라고 믿고 살았어요. 병원에서는 늘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 소금 많이 먹으면 심장이 나빠진다. 저염식이 건강에 최고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도 물에 씻어 먹고 국도 싱겁게 먹고 간장도 줄이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몸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몇 번씩 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윤금 씨,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원래 그렇죠.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힘이 빠지고 아픈 걸까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한의원을 하는 최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최 원장님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윤금 어르신, 혹시 평소에 소금 섭취를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저는 저염식 하느라고 최대한 싱겁게 먹어요. 그랬더니 최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줄이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적절한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평생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소금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고대 의학서에도 나와 있어요. 몸에 기운이 없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장이 약해지면 소금 섭취를 조절하라고 했죠.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물었어요. 그럼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소금이 하는 역할이 아주 많아요. 첫째, 소금이 있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소금이 있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하면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셋째,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손발이 저리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왜냐면 제가 겪고 있던 증상들이랑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아니, 그럼 제가 요즘 힘이 없고 손발이 저리고 밤에 다리가 쥐가 나는 것도 소금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이 부족하면 온갖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왜 병원에서는 소금을 줄이라고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최 원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현대 의학이 혈압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줄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소금이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가장 먼저 투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바로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맞아요. 병원에 가면 수액부터 맞잖아요. 그 수액이 0.9%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즉, 병원에서도 소금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소금을 제대로 먹으면 정말 건강이 좋아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최 원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소금을 줄이면 건강해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최 원장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금이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최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윤금 씨, 사람 몸은 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해요. 혈액도, 세포도, 신경도 전부 다요.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런 몸에서 소금이 하는 일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 원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손에 물컵을 들고 다른 손으로 소금 한 꼬집을 집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물이 우리 몸속 혈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처럼 흐르겠죠? 맞아요.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미네랄과 나트륨이 포함된 체액이에요. 소금이 있어야 혈액이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고 몸 구석구석으로 원활하게 돌 수 있어요. 만약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손발이 저리고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손발이 시리고 저린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순환만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소금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최 원장님은 우리 몸에서 소금이 하는 역할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소금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결국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리고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이 생긴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소금이 부족하면 혈관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소금은 신장과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소금이 있어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몸이 더 붓고 피로가 쌓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서 신장이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게 소금이 부족해서였던 걸까요? 아니, 최 원장님, 제가 요즘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혹시 이것도 소금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서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면 신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배뇨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셋째, 소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 여러분, 염증이라는 건 몸속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 위염, 장염 같은 만성 염증을 가진 분들은 소금 섭취를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요즘 무릎이 아픈 것도 혹시 소금 때문일까요? 가능성이 있죠. 소금이 부족하면 관절의 윤활작용도 떨어져서 관절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소금은 그냥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소금을 더 먹으면 몸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소금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정확한 섭취법을 모르면 오히려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도대체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다 건강에 좋은 건가요? 그랬더니 최 원장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소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어떤 소금을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니, 소금이 다 같은 소금이지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한참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소금과 진짜 건강을 위한 소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나쁜 소금은 정제 소금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고운 소금 있죠? 그게 바로 정제 소금인데, 사실 이건 자연에서 얻은 소금이 아니라 공장에서 가공한 소금이에요. 정제 소금은 자연 소금에서 미네랄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긴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거의 없고 오히려 혈압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먹어온 소금이 오히려 건강에 나쁜 거였나요? 모든 정제 소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소금은 대부분 정제 소금인데 여기에 화학 첨가물까지 들어가면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소금이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소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최 원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좋은 소금은 자연 소금입니다. 소금도 자연에서 얻은 것이 있고 공장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자연에서 온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최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좋은 소금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천일염입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이며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죽염입니다. 대나무 속에서 고온으로 구워 만든 소금, 항산화 성분이 많고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해양심층수염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얻은 소금으로 불순물이 적고 미네랄 균형이 좋습니다. 이런 자연 소금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정제 소금을 끊고 자연 소금만 먹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으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소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최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소금이 몸에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럼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그랬더니 최 원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소금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소금 하나 먹는 것도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그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소금 섭취법 3가지를 찾았어요. 이 방법을 알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건강하게 소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드셔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거나 속이 더부룩한 적 없으세요? 그게 다 밤새 몸속 수분과 나트륨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셔요. 이걸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최 원장님도 이 방법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소금을 살짝 타서 마시면 밤새 부족했던 전해질이 보충됩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 손발이 차고 저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정말 한 꼬집 정도만 넣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짜게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국과 반찬의 간을 너무 싱겁게 하지 말 것.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분들 많죠?
하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염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몸에서 부족한 소금을 보충하려고 신장이 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몸이 붓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싱겁게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짜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절한 간을 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간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몸이 원하는 간이 있어요. 너무 싱겁게 먹었을 때 입맛이 당기면 그건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할 때는 너무 싱겁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칼륨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소금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을 때는 칼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소금과 궁합이 좋은 대표적인 과일이고, 두 번째로는 감자, 고구마입니다. 둘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균형을 맞춰줍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 브로콜리입니다. 이것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 건강을 돕는 음식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칼륨과 함께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이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왜 우리는 평생 소금을 줄이라고만 들었을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저염식이 꼭 좋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소금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우리는 평생 소금을 줄이라고만 들었을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염식이 정말 좋은 걸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다시 최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원장님, 병원에서는 평생 저염식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소금을 줄이는 게 맞나요? 그랬더니 최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윤금 씨,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저염식이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럼 저염식이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의학에서 저염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로 혈압 때문인데, 사실 모든 사람이 저염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염식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다니. 그래서 저는 직접 논문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저염식이 부르는 부작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너무 줄이면 오히려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나트륨을 하루 2g 이하로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염식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최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저염식을 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고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돼요. 둘째, 저염식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적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신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저염식이 건강에 최고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몸이 붓고 피곤하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저염식을 했는데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붓고 소화가 안 됐던 이유가 소금이 부족해서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저염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저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고혈압 환자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혈압이 아주 높은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소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무조건 소금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신체에 필요한 만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원장님이 제게 추천해 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소금을 올바르게 섭취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 이야기는 결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평생 소금을 줄여야 건강해진다고 믿고 살았어요. 싱겁게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김치를 물에 씻어 먹고 국도 거의 간을 안 하고 된장찌개도 심심하게 끓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손발이 저리고 밤에 다리가 붓고 자다가 화장실도 자주 가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늘 피곤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소금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제야 제 몸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소금을 적절히 섭취해야 기운이 나고 몸이 덜 붓고 피로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반면 천일염, 죽염, 해양심층수염 같은 자연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소금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소금 한 꼬집은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 개선이 되고 국과 반찬의 간을 너무 싱겁게 하지 마세요. 저염식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기입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저염식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저염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몸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무조건 저염식을 하지 않아요. 몸이 원하는 만큼 적절히 소금을 섭취하고
자연 소금을 선택해서 먹어요. 그랬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줄어들고 밤에 다리도 덜 저려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너무 싱겁게 드시면서 몸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소금 섭취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